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엄청나게 참 좋은 그런 플랫폼이다. 아주 유익한 플랫폼이다 생각하는 게 이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또 모두가 좋은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유튜버 입장에서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구독자도 많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그런 정보성, 그러한 영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런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시청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층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제 채널에 이제 이 분석하는 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구독자 누가 구독했고, 그렇게 다 구독 단추 누르면 또 그게 뜨고. 그런데 이제 남녀별로 보면은 단연 남성분들이 많고, 또 시청자층은 이 어린 층, 젊은 층 말고, 제 또래 이런 층이 많이 시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한 87%나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한 13%,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구독을 안 누르고 보는데 이 구독 버튼 누른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거 그런 거 아니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은 영상 바로 나온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정보성도 있고 또 크게 대별하면은 어떤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 그 다음에 또 정치라든지 시사성 이런 것도 있는데 단연 인간의 추구하는 게 그렇잖아요. 재미 아닌 재미. 저 같아도 요새는 TV 거의 켜질 않는 것 같아요. TV 보질 않고 저도 그냥 유튜브 켜면은 볼만한 게 너무나 많고 흥미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첫 화면이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러한 제목을 달고 막상 들어가 보면 별로 재미도 없거나 별로 이렇게 정보성이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채널에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그냥 재미로 이 건축과 토목에 관련된 그러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다니면서 또는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보면 다 정말 이런 것들은 이 시청자들이 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겠다. 저런 거는 좀 오해가 있겠다. 저런 건 좀 특별한 거니까 좀 알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사는 이제 우리 집, 이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이 담장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자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더 그냥 놔두면은 장마철도 오고, 이게 확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이 경계 담장이라는 거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옆에는 이제 빌딩이 있는 그러한 옆에 또 주차장 그쪽 담장인데 하여튼 이게 갑자기 넘어지면서 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헐고 다시 이제 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 계통에 있으니까 얼마나 일 잘하는 일꾼들이 저하고 같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해도 되지만은 이 동네 일이라는 건 잘못하면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대략 보면은 이 정도 나오겠구나. 물량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들겠다 대략 나오고 또 일하시는 업자라고 할까 그런 분들도 이득을 또 챙겨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금액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할 것 좀 제하고 정하고 그래서 옆에 빌딩에서 관리실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해서 벽돌 이제 담장을 다시 헐고 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런 전원에 지방에 이렇게 단독주택이라는 그런 데 사는 분들이 이 경계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근데 이 석축 경계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경사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축을 쌓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도 분쟁이 많지만 이 담장이라는 거는 평평한 데서 이런 대지에 고저차가 없는 데서 쌓을 때는 그냥 이 인접 대지 경계선 그 경계선 딱 중심에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벽 두께 얼마입니까? 우리가 1비 쌓기,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한 장, 이치마이, 한 장 쌓기 할 때는 그게 대략 표준 벽돌 19cm, 20cm라고 하면 그 중간에 딱 그 센터에다가 잡아서 이제 쌓으면은 분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뭐, 예? 담장을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내 땅에다 해야 될지, 예? 중간에 해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면 됩니다. 근데 담장이라는 거는 이웃하고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가지고 예, 합의된 그 상태에서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멘트 벽돌로 두께 20cm 한 장 쌓기로 해서 쭉 쌓아서 그 미장을 하고 원래대로 페인팅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장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잘 안 합니다, 미장을. 뭐 이제 뭐 특히 내부 마감 같은 경우는 석고보드 많이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장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건축기사 이제 초급 때 제가 큰 건설회사에 이제 호봉으로 입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현장에 제가 배치가 됐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그냥 재치장, 이 거푸집 딱 낀 그 상태로 페인팅해서 그렇게 외벽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벽체 그 콘크리트 거푸집을 떼어내고 거기에 미장을 했었어요. 미장. 근데 참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웃기는 일도 많고 또 어떤 게 이게 악재가 겹친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는데 아파트 이제 골조가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미장을 하게 됐죠. 미장 다 하고 미장한 다음에 이제 외벽 지정된 페인트까지 칠하고 아파트 로고 딱 뭐 새기고 그러는데 그날은 굉장히 이제 더운 여름이었는데 본사 이제 임원들이 아파트 현장에 그 아파트는 뭐냐면 그때 우리가 사우디 공사 많이 송출 나갔었거든요. 이제 사우디에서 또 돌아온 분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직원용 아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몇 동을 짓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그때 고층이 아니라 저층 아파트죠. 5층짜리. 그러니까 5층 아파트 다음에 6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놓지 않아도 돼요. 근데 6층부터는 5층 이상 6층부터는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효율을 생각하면은 6층, 7층 지을 리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마당에 한 12층 이상 뭐가 이제 고층으로 져야지 엘리베이터 그 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층 아파트 아니면 옛날에 진 것들 5층 아파트 아니면 12층이나 15층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없이 하려니까 5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미장을 다 하고 이제 페인트 칠까지 했는데 본사에서 임원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건축 그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조명 중에 월워싱이라는 조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조명이 여기 이 벽면에 이렇게 조명이 되는 게 아니라 벽체랑 이렇게 수평을 나란히 이렇게 비치는 거를 월워싱 조명이라고 해요. 월워싱 조명. 우리가 왜 후레쉬를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 보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꼭 귀신놀이 할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워싱 기법으로 하면은 이 면에 오돌도돌한 그런 조면이다. 이게 뭐 튀어나왔다면 그 튀어나온 질감이 굉장히 잘 표현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근데 아파트 그날 딱 우리 이제 본사 임원들이 나왔을 때는 아파트 벽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딱 햇빛이 그때 따라서 요 벽체랑 나란한 부분에서의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 월워싱 기법이죠. 그러니까 미장을 아무리 솜씨 있는 우리 저 미장공이 했다고 해도 이 부분이 이렇게 요철이 바로 나타납니다.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손으로 하는 미장 제 아무리 기술자 잘해도 제가 지금 그분 성씨도 기억이 나는데 특별한 좀 성의 사시입니다. 사시.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꼭 미장을 너무 잘못해놓은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죠. 근데 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뭐 저한테 옛날에 고름마다 우리 현장용어로 간조라 그러는데 고름마다 그 일한 기성, 일한 양에 따라서 이제 그 일량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죠. 그 이제 반장한테 말해서 우야지한테 돈을 지급을 하면은 그날은 돈을 탔으니까 어디 가까운데 뭐 술집이나 그런데 이제 뭐 나이트클럽 카바레 같은 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날은 돈을 좀 쓰는 날인데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은 말하기 그런데 그런 카바레 나이트클럽에서 영업이 온 거예요. 그 떼거지로. 그러니까 영업 오니까 이제 그 돈 타는 날은 우리 집에 와서 술 좀 팔아주세요 하면서 영업이 왔는데 막 그 아가씨들 있잖아요. 젊은 미니스커트 아주 초미니스커트에다가 뭐 이런 아가씨들이 잔뜩 덥다고 현장 직원들 먹으라고
뭐 커피며 뭐 음료수며 뭐 잔뜩 싸들고 그렇게 이제 영업부장하고 같이 현장 사무실에 가득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도 냉커피도 타주고 뭐 하면서 있는데 그때 딱 이제 본사 임원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참 미장은 개떡같이 해놓은 데다가 뭐 현장 사무실에 오니까 왜 아가씨들이 그냥 짧은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들이 우글우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웃기는 일 또 난감한 일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뭐 여러 가지 정말 그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 현장에선 또 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회사 소유의 그 땅 안동에 있는 산에서 오소리를 잡은 것 같아요. 오소리를 뭐 올가미로 잡았는지 뭘로 잡았는지 하여튼 오소리가 우리 현장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산채로 왔어요. 그러니까 안동에서 본사에다 전화를 걸었겠죠. 이게 오소리가 약이 좋다는데, 약으로 좋다는데, 이 회장님한테 이거를 드리는 게 어떻겠나 그랬더니, 본사에서, 그런 거 뭐, 어디 여기, 본사까지 들여오라고, 거의 현장에다가 일단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아서, 이제 안동에서 잡혀온 오소리가 현장으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무 사과 박스, 거기에 앞에 이렇게 철망으로 딱 하고, 오소리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소리가 저는 그 오소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엄청 싸나워요. 얘가 뭐 깡다구가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 싸나오는데 걔가 잡혀왔는데 이제 발을 이게 도망갈까봐 철사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몸부림치고 오니까 그 발을 피부도 막 철사로 상하고 그때 뭐 올가미에 잡혀가지고 목도 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바라 그랬죠. 그 현장 식당 거기서 뭐 고기도 얻어다가 뭐 달걀 프라이도 얻어다가 해서 이 오소리한테 줘도 얘가 안 먹더라고요. 원체가 지금 이제 성질도 사나운 데다가 지금 그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본사에서 이걸 가져갈래나 어떡할래나 뭐 지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다 며칠 놔두고 있는데 계속 밥을 안 먹고 얘가 그 안에 있는데 아침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갑자기 이 오소리가 꽥 하고 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가서 보니까 그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그냥 죽었어요. 예. 그래서 또 본사에 바로 전화를 우리 이제 현장 소장이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죽은 거 뭐 하냐고 그거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별명이 삼돌인데 삼돌이 소장이 알고 보이더라고요. 저 갖다 버리래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뭐가 났냐면 오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거 제가 알았죠. 곰 다음으로 특히 오소리 쓸개가 곰 쓸개 대신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쓸개를 먹고 나도 좀 건강에 더 힘을 내자. 왜냐하면 이 현장 근무라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정말 본사에서 차가 오잖아요. 그 차 타고 그때 이제 승용차 오면은 그 차 타고 이제 현장 이렇게 같이 현장 대리랑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동네 이렇게 두 사람 같이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뭐 현장에 왔다 갔다 체크할 것도 많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욕심에 그 오소리 쓸개를 먹으려고 이제 우리 그 현장 또 경비 있어요. 경비하고 같이 저 오소리를 갖다 우리가 처리를 하자 그랬더니 그 경비 하는 얘기가 이거 오소리 이게 고기도 삶아 먹으면 좋고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오소리 간도 좋고 아주 아는 척을 막 하면서 그 이제 뒤에 그 조그만 산인데 그걸로 이제 갔죠. 오소리 이제 죽은 오소리를 들고 그랬더니 뭐 벌써 소주하고 그 맛소금 같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난 다른 거 먹으니까 쓸개는 내가 먹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냥 이 쓸개를 꼴딱 삼켜 목에 붙을 수가 있으니까 소주에다 이렇게 쓸개를 이렇게 담궈서 적셔가지고 꼴딱 삼켜야 된대요. 칼이랑 다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소리 배를 갈라가지고 이제 그 쓸개부터 이렇게 제가 꼴딱 삼켰어요. 그 건강하려는 일념에 뭐 징그럽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걸 그냥 눈 딱 감고 꼴딱 삼켰죠. 근데 이 야방 보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먼저 간을 이렇게 잘라서 소금 찍어서 먹으면서 이 간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대요. 먹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욕심에 그 간을 또 한 점 먹었죠. 그러고 났는데 그날 이제 아침이고 한 점심때쯤 됐는데 밥맛도 별로 없고 속이 이제 매석매석하면서 점심시간이 좀 지나면서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노래지면서 어지럽기 시작하고 굉장히 컨디션이 급속도로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소장님 삼돌이 그 소장님한테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택시를 잡아서 날 빨리 집으로 보내든지 다 태워다 주던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택시를 하나 잡아 타고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정말 그때부터 막 토하기 시작하고 설사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 제가 누구누구 이제 아는 사람 뭐 알아가지고 용하다는 그 한의원을 갔죠. 분이 이제 원래 중국 분이니까 우리나라 말을 조금 어눌하게 하죠. 절 보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 상처난 동물의 그런 세균과 이 발모가지 목에 있던 상처들이 전부 독이 어디로 갔겠냐 이런 거 다 이 간에 가서 쌓여 있고 그런데 그거를 먹었으니까 이제 독덩어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해독제를 해줄 테니까 해독제를 먹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염소똥 같은 그 환약을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계속 밥도 못 먹고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불과 한 며칠 만에 한 닷새 만에 한 10kg 가까이 쭉 빠진 거예요. 그냥 못 먹고 물만 조금 마시고 계속 그렇게 토하고 설사하고 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까 저하고 그때 같이 먹은 저하고 그 야방 경비하고 또 이제 또 그 조공 있어요. 잡고 셋이서 같이 가서 한 접시 먹었는데 셋 다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셋 다 같이 한 닷새 정도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면 그러한 미련한 진짜 그 세균 덩어리를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뻔했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 772도 없을 뿐더러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여러 가지 건축과 토목에 대한 자료들이 있지만은 제가 또 이 네이버의 지식인에서 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상담을 하려면은 뭐 10분당 시간당인가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입금시키면 저하고 이제 상담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뭐 문의할 게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등급이 꽤 이렇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지존이라는 등급까지 올라왔어요. 지존. 건축학 분야의 지존이다. 좀 거창하죠. 뭐 무림 지존도 아니고, 그게 상위 0.074%인가 그 안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냥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필요한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지금처럼 얘기한 대지 간의 경계, 담장 경계, 옹벽 경계, 요즘에 많이 또 문의 들어오는 거, 이제 뭐 주택에서의 배관 소음, 워터 해머링 같은 거, 뭐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건축에서 조명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뭐 신축할 때 이제 신축 뭐 건물 도면이 따로 있고 인테리어 도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비용이 괜히 올라가는 그러한 요소도 있어요. 물론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분들이 저는 뭐 이상한 얘기를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건축 신축 시공 단계에서부터 아주 인테리어 요소까지 다 그냥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그냥 하면서 인테리어까지 싹 마무리되게 그렇게 하면 좀 간단하고 편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요소가 이제 조명인데, 우리 건축에서의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또는 뭐 분위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조명의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간접 조명으로 할지, 직접 조명으로 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기회 될 때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